RX-9 내러티브 건담은 2018년에 개봉한 영화 기동사 건담 내러티브에 등장한 모빌 슈츠입니다. 불사조 사냥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넥스를 포획하는 작전을 위해 투입한 기체로 파일럿은 요나 바슈타소입니다. 이 기체는 뉴건담의 사이코프레임 시험기 중 하나를 다시 조립한 기체로 RS-90 뮤건담과 이 기체에서 얻은 사이코프레임 데이터를 뉴건담 퍼스트로트에 반영했다는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인지 외형이 뉴건담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특히 얼굴이요. 뉴건담은 탄생 배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역습의 샤, 멜도 치카 칠드런, 하이스트리머에서 설정이 약간씩 다른데 내러티브 건담이 이 설정에 끼어든 셈이니 이 기체도 설정이 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처음에는 사이코프레임 실험기가 아니라 아예 뉴건담 실험기라고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건 실수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뉴건담과 내러티브의 얼굴 모양으로 밀어볼 때 처음엔 뉴건담 실험기로 하려다가 팬층의 반발을 우려하여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표자를 못 바꿨던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실버블릿 서플에서도 양산형 뉴건담으로 기획했다가 바뀌는 등 뉴건담에 업혀가려고 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요.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는 아무로라의 요청을 받고 뉴건담을 제작합니다. 이게 현재 절찰리에 판매되는 뉴건담 퍼스트로트죠. 당연히 이 기체에는 핀판넬도 장착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엄청난 팬층을 자랑하는 뉴건담의 팬들을 건드리고 말죠. RX-9 내러티브 건담은 기존 우주세기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들었죠. 원래 애너하임은 사이코프레임 관련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게 역습의 샤에서의 설정이었죠. 이는 엑시즈에서 개발하던 기술로 샤가 아무로와의 대등한 싸움을 위해서 애너하임에 흘린 것이죠. 그런데 내러티브 건담이 탄생하면서 퍼스트로트가 탄생하는 바람에 실험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바람에 애너하임이 사이코뮤 기술은 갖고 있었지만 샤가 이를 보완하는 기술로 보낸 것으로 설정이 바뀐 거예요. 보통 건담이 이러면 팬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죠. 예전 책만 갖고 있고 지금 책들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최신 설정을 모두 체크하는 사람들, 기존 설정 자체를 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말이죠. 여하튼 모종의 루트로 네오지온의 사이코프레임이 유출되어 한심한 모빌 슈츠는 콕핏 주변에 사이코프레임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기체들 중 일부가 뮤건담과 내러티브 건담이죠. 실패작인 내러티브 건담은 이후 방치되는 신세가 되지만 루오 상회의 미셀 루오는 애너하임으로부터 실험 운영 위탁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이 기체를 차출, 내러티브로 만들어서 페넥스 포획을 위한 불사조 작전에 투입하죠. 내러티브라는 이름은 미셀로가 붙인 것인데 내러티브, 신화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사이코프레임을 탑재한 불사조, 페넥스를 포획하는 행위가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죠. 그녀는 뉴타입의 힘으로 인간도 되살릴 수 있다는 뉴타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人が死んでるんだぞ。あんたは NX を捉えたら人は死を克服することだってできる。 내러티브는 테스트 후 방치된 기체라 실전을 위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기본형 기준 빈약한 몸매로 이유는 테스트를 위해 장착했을 거라 추정되는 사이코 프레임을 벗겨낸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기체를 홀쭉이라고 부르죠. 기초 설계 자체가 낡았으므로 작전에 같이 투입된 고급 양산기인 제스타보다 성능이 낮지요. 테스트 이후 방치되었던 기체라 발칸포 이외에는 무장이 전무한데 미셀은 페넥스를 잡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므로 페넥스 포획용 장비만 준비했으며 소체는 이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교체하고 NTD를 운용하기 위한 전용 OS만 인스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코 프레임을 벗겨난 채였지만 이후 유니콘의 예비용 사이코 프레임을 가공하여 외장에 붙인 C 장비가 추가되면서 비로소 사이코 프레임이 생기죠. 이 사이코 프레임은 유니콘의 예비 장비란 설정 때문인지 마스터 그레이드 내러티브 건담에 있는 사이코 프레임은 MG 유니콘에 100% 호환되는데 외장에 붙는 형식이라 사람들은 이 기체를 보고 회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청주 한 잔과 곁들여 먹으면 캬 파일럿의 탈출을 위해서 코어 블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만 이 때문에 당시 기체엔 표준 장비된 전방위 모니터와 리니어 시트가 장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파일럿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이코 슈츠를 입고 탑니다. 하지만 이는 파일럿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페넥스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이코 프레임을 집어넣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이죠. 発動中のサイコフレームには引き合う性質がある。 뉴타입이 아닌 요나가 페넥스와 공명할 순 없으므로 NTD를 발동시켜 페넥스를 포획하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기체에 사이코 프레임을 쓰면 안 되는 조약을 피하기 위해서 슈츠에 사이코 프레임을 넣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코어 파이터는 감독이 연출을 위해서 직접 고안한 것으로 형태만 보면 마치 새와 같은 형태입니다. 로 상회의 도구라는 구석을 벗어던지고 드디어 새가 되어 자유를 찾는 요나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본가인 후쿠이 하루토시와 메카닉 디자이너인 가도 캬지메는 난색을 표했다네요. 사실 디자인적으로 튀긴 합니다. 코어 파이터가 외부에 드러난 기체니까요. 그런 기체가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이렇듯 이 기체는 파일럿도 기체도 별 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기체는 둘째치고 왜 로 상회는 불사조 사냥을 위한 작전에 굳이 요나를 투입했을까요? 유니콘 건담 페넥스에 깃든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리타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체는 이런저런 설정이 묻어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쓸모가 없어서 창고에 던져넣은 걸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끌어낸 기체로 그 자체만으론 별 쓸모가 없는 구시대 기체입니다. オプションなんだあれご本尊が拝めるな 그래서 이 기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옵션 장비가 고안되었죠. 처음에 등장한 것은 불사조를 포획하기 위한 A 장비로 포획용 장비인 사이코 캡처와 거대 부스터가 특징입니다. 덕분에 페넥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죠. 무장은 복부에 하이메가 캐논, 5연장 미사일 런처를 장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페넥스에 발을 묶기 위한 장비이지만 작중에선 적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리타가 도망가도록 돕기 위해 사용했죠. 처음 HG 프라모델이 나올 때 이 기체의 활약이 돋보이는 초반 25분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페넥스 포획에 성공한 요나는 리타의 목소리를 듣고 기껏 잡은 페넥스를 놓아줍니다. 이때 A 장비는 대파되어 이후부터는 B 장비로 교체되죠. B 장비는 경량형 포획 장비로 콜로니 내부 작전에 맞게 설계된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콜로니 내부란 공간 문제가 있으므로 거대한 부스터가 달린 A형을 사용할 수는 없었겠죠. 양팔엔 제간 실드에 미사일 런처 부분을 떼어내어 하나씩 장착했으며 둘을 연결하면 한 장의 거대한 실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저걸로 막으면 미사일이 유폭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두 기의 유선식 공격 단말로 사실상 인컴입니다. 단 인컴이 케이블로 신호를 송수신한다면 이 기체의 케이블은 추진제를 공급하는 케이블이라고 하네요. 중력권 내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슈퍼로봇 대전 때문에 자주 까먹지만 판넬, 인컴은 중력권 내에선 못 씁니다. 방식 외엔 사실상 인컴이지만 NTD가 발동하면 유선으로 된 케이블을 끊어내고 판넬처럼 움직이면서 사이코 캡처를 발동합니다. B장비를 탑재한 내러티브는 졸탄에 몰려 패배할 뻔하지만 리타에 혼이 기든 페넥스가 요나를 구해주지요. 문제는 이때 요나에 의지한 관계없이 내러티브의 NTD가 발동하는 바람에 전투가 벌어지고 사이코 캡처로 인해 감흥파가 차단되어 리타는 궁지에 몰리죠. 하지만 리타의 이런 모습에 분노한 요나 덕에 내러티브 건담에 복주하면서 B장비를 떼어내고 세컨드 네오지용의 외경 유닛인 헐 유닛과 합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요나가 모든 것을 파괴할 상황. 하지만 요나는 페넥스의 접촉으로 인해 제정신을 되찾고 내러티브가 헐 유닛에서 분리되면서 상황은 종료되죠. 이후 C장비 사이코 패키지가 장착되는데 마스터 그레이드로 나오는 바로 그 기체 맞습니다. 이 기체에 사용된 사이코 프레임은 유니콘 건담의 것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장착한 것으로 이런 설정을 살린 것인지 MG 내러티브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은 유니콘 건담에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MG 유니콘 건담에도 사이코 프레임이 있으므로 굳이 옮겨 붙인다면 키트에 동봉된 디액티블 파츠를 붙이는 것 외엔 메리트가 없겠군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약체인 내러티브 건담이지만 C장비는 카탈로그 스펙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이코 프레임이 겉도 외장에 붙었다는 것 외엔 특별할 게 없는 기체입니다. 무장은 빔라이플, 빔사벨, 실드 등의 건담 표준 장비뿐이며 실드에 장착된 빔캐논과 미사일은 뉴건담의 실드를 떠올리게 하죠. 빔라이플은 제간의 것과 같은 것이지만 제간의 빔라이플은 사정거리가 길지 않아서 유니콘 건담 전용 빔라이플의 총구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보통은 위력적인 장비를 빌려오는데 이쪽은 사거리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옵션 파츠를 빌려온 셈이죠. 위력이 약해서인지 세컨드 네오지용의 아이필드에 막혀버립니다. 지오는 콜로니에서 전투 행위를 한 졸탄을 잘라내려고 하고 이에 반발한 졸탄은 신사이트 6의 헬륨3 비축 기지를 임계 폭발시켜 지구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지요. 요나는 이를 막기 위해서 C장비로 추격하며 페넥스와 함께 이를 막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둘은 세컨드 네오지용의 힘에 무력화되고 요나는 페넥스를 구해내지만 C장비는 크게 대파되죠. 이후 코어 파이터까지 파괴된 상황. 하지만 요나는 리타 덕분에 자신을 얽어매던 속박에서 풀려나고 이후 페넥스에 탑승하여 리타와 함께 세컨드 네오지용을 격파합니다.
내러티브 건담은 건담만이 아니라 로봇물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기체입니다. 보통은 나중에 나오는 장비가 강한데 이 기체는 반대로 초기형인 A형이 제일 강력해요. B형은 공간 제약 때문에 축소된 기체고 C형은 말 그대로 기본 무장밖에 없지요. 사이코 프레임이란 가능성이 C형의 유일한 특별한 무기이며 그나마 나중엔 대파되고 말아요. 이후 코어 파이터까지 완전히 격추되는 등 연출적으로 대접이 초라한 기체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작품에 대한 평가가 뉴 타입 만능론 때문에 호불호가 갈림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는 특유의 드라마성 때문인지 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이 기체의 드라마성 때문이죠. 이 기체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바로 새, 자유입니다. 호주에 살던 절친한 친구들인 요나, 리타, 미셀은 리타의 예언 덕분에 콜로니가 투하되었음에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부모를 잃은 셋은 고원에 가게 되는데 이들의 능력에 주목한 티탄즈는 이들을 입양합니다. 목적은 셋 중에 누가 뉴타입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죠. 매일 이어지는 가혹한 실험, 미셀은 살기 위해서 리타가 진짜 뉴타입이라 폭로하고 이후 그녀는 루오 상회로 갑니다. 물론 리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 요나를 구한 후 리타를 구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리타는 이미 실험 도중에 행방불명이 된 뒤였죠. 次に生まれ変わるとしたら、私鳥になりたいな。 그녀는 페넥스로 다시 태어나서 새처럼 날아오릅니다. 반면 요나는 실험체랑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비록 티탄즈가 사라지면서 자유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이번엔 로상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또다시 속박됩니다. 이후 요나는 리타에 대한 후회,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작품 후반부에 이 모든 속박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날아오르는데 성공합니다. 君が鳥になるなら俺も鳥になる。 팬들은 내러티브가 약해져가는 과정을 요나가 짊어지고 있던 후회, 분노, 상념을 떼어내고 마지막 남은 수건을 바탕으로 자신, 미셀, 그리고 리타가 자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더군요. 기체 설정은 좀 시끄러웠지만 드라마성은 뛰어나기에 이 기체는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버카로 마스터 그레이드가 발매되는데요. 처음에는 왜 하필 이 기체인가 싶었지만 영어권, 중국, 일본의 커뮤니티를 보면 이 기체가 나오는 걸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더군요. 약한 기체임에도 인기가 있는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이유는 이 기체가 가진 내러티브,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